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4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먼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패션워시 유니온 위원장님이신 마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입니다. 살짝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패션워시 유니온 위원장 맡고 있는 마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운영팀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조합원 라니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운영팀 올해부터 하고 있고, 청년유니온 조합원인 지금은 대학생이고요. 이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라님이랑 라니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요? 뭘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제가 두 분을 모셨을까요? 오늘 이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봤잖아요. 그쵸. 계산의 진심이다. 계산? 계산의 진심. 아예 공통점. 진짜 계산인 줄 알고. 오늘 어떤 계산이 있으셨지? 약간의 힌트로. 힌트를. 네. 오늘 식사하면서 그 드라마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쵸. 뭐 그런 쪽에 네.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공통점은 드라마 괴물이죠. 괴물을 그렇네요. 괴물을 재밌게 보고 있다. 그런 거죠. 오늘 그래도 똑같은 거 드셨고. 그쵸. 너무 엮는 건가? 공통점. 우리 그러면 공통점 서로 하나씩 오늘 알아가 보는 시간 가질까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사실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된 거는 패션워시 지부에서 진행하신 계산기 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그 계산기 TF는 올해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총회전에 시작을 먼저 하셨죠? 네, 맞아요. 그 사업이 최근에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청취자분들에게 보고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계산기 TF가 어떤 사업이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도운 노동 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저번에 상담을 하다가 이걸 주제로 삼아야겠다 싶은 상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노동 상담 한 개 가져와 봤는데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식품 공장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속 읽어보아도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면접을 볼 때에는 저의 임금이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 복리후생비 10만 원, 성과급여 약간이 있다고 안내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근로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이유 불문하고 퇴사할 시 일을 시작한 1개월을 교육기간으로 계산, 무급 처리하며 또한 교육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 급여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함.
초과된 급여는 퇴사하는 월 급여에서 상계하며 나머지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청구하도록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조항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또 이런 방식으로 회사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죠. 아니 6개월 이상 이 사람을 일하게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식품공장 아르바이트가 제가 상담을 좀 받았을 때는 굉장히 빡센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었나 봐요. 아, 도망갈까봐. 네, 도망가는 사람이 은근 많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후기도 많고 후기도 많은 곳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곳인데 그곳에서 어떻게든 이분께서 임금을 급하게 돈을 얻어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하시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근로계약 작성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든 그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한 달을 교육기간으로 보고 또 식품공장에서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의아해지네요. 뭐 별거 있겠어요. 뭐 마스크 쓰시고 청결하게 뭐 옷 갈아입고 뭐 씻고 말하지 말고 침직이니까 뭐 손소독제 뭐 이런 거 말고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배움이라는 게 끝도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분에게 드렸던 상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교육이나 업무에 관련된 교육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제 직무상 의무 교육으로 직무상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이분이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서 6개월 내 근로계약 여부 종료 시 뭐 이것저것 청구하고 뭐 돈 안 주고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제 이분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그 한 달이라는 교육 일수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약간 위약금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달을 무급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급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낸다는 개념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학교 다닐 때도 돈을 내고 학원을 다녀도 돈을 내고.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있어서 직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노동의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내가 배우는 거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근로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교육이수나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인 직종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 중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식품이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일하는 직종에 따라서 교육 이수나 자격증 취득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은 교육비를 내는 것이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식품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식품공장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분께서는 식품공장에서 재료 손질하는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필수적인 교육이 아닌 확률이 꽤 높아가지고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또한 뭐 마지막 조항 보시면은 뭐 교육기간을 제외한 이제 근무일수 급여는 당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뭐 초과하는 급여는 퇴사는 월 급여에서 상계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퇴사 시에 각종 급여 없던 걸로 하고 월 급여에서 상계한다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실제로 돈 안 준다고 하면은 이건 임금체불 신고로 받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측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법률구조, 실제로 이제 소송이 걸렸다라고 하시면은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큰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근로계약서고 거기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뭐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찌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쵸. 법 위에 없죠. 그쵸. 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세고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세고 단체협약보다 법이 더 세다 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정한 노동상담과학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 번호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광고도 듣고 2주의 상담 111도 듣고 돌아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이 정말 반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하는 날짜는 21일이긴 한데 이 팟캐스트가 나갈 때는 7월 초쯤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7월 초면 정말 그 2021년을 딱 반으로 접은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은 2021년을 시작할 때 세웠던 결심 뭐 생각나시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나라님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계획은 딱 그거였어요. 건강하자.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고 뭐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지만 아무튼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건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네요. 어떤 실천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진짜 정말 아팠을 때는 병원 치료 받고 도수 치료도 받고 뭐 충격파 치료 이런 것도 받았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아진 건 필라테스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에 와서는 PT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이따가 PT를 하러 갈 계획입니다. 필라테스를 PT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필라테스 1대1 PT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헬스 트레이닝 PT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식사할 때 인바디 얘기했었는데 인바디 필요하시겠네요. 그쵸. 측정 필요하죠. 근데 사실상 제가 허리가 아픈 거여가지고 디스크 막 뼈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세 교정이나 뭔가 재활 운동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육이 필요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허리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그쪽에 근육이 맞아요. 있어야 허리가 덜 아프다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자세 문제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근육이 가동 범위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유연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자극이 되네요. 혹시 라니님은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목표를 안 세웠는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저도 원래 안 세워요. 특히나 장기 목표는 세우면 항상 지켜지지 않아서 뭔가 올해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세운 것 같아요. 반 남았을 때 지금 하나 세워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올해 초에 생각하고 있던 거는 목표? 좀 단기적으로 이건 좀 해야겠다 하고 싶었던 거는 전 서울로 이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주변에다가 나 올해 초에 3월 달에는 서울로 갈 거다 하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시도 중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도 알아보시려고 하시고 오늘 이제 저희 새로운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녹음을 막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이제 이 동네는 싼가요? 뭐 이런 거 알아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하루빨리 라니님이 서울로 이렇게 이주하시길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아현동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사무실도 처음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 전 사무실이 나쁜 건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매우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뭔가 깔끔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저희 조합원분들을 사실 초대를 막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일상 모임으로, 이번 주인가요? 아니죠, 다음 주죠? 일상 모임으로 조합원분들 초대하는 자리에 한번, 그러니까 초대가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순노 작업을 해보자라고 하고 모이는 게 있는데 그때 또 조합원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라니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사무실이요? 저도 와서 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진보다 훨씬 더 역시 실물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사진은 잘 못 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하루빨리. 아니, 이게 꼭 저희가 초대를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정은 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아현동 하면서 놀러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가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아현동에서 한참 들어와야 돼가지고.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아현동 아니면은 좀 다른 아주 멀리 사셨는데 뭐 서대문구에 오셨다 하면은 한 번쯤 들려보셔도 여기가 서대문구여가지고. 네, 진짜 좋아요.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 회의실도 2개고 화장실도 2개고. 화장실도 2개요? 칸이 2개가 됐어요. 장족의 발전. 그럼요. 전반적으로 2배가 돼가지고 책상도 2배가 된 거 보셨죠? 그래서 많이들 놀러와서 이제 구경하시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라님을 모시고 패션워시 유니온 사업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워시 유니온 총회 자료집을 좀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그때 저희가 제 총회 때도 기억나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받기도 했죠. 맞아요.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또 몇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기획팀장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도 올리시고 하니까. 네. 먼저 지금 패션워시 유니온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일단은 총회 이후에 진행된 사업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 사업으로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우어말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운영도 상시하고 있고 이제 커피차 사업이 추가가 돼가지고 약간 홍보 사업 겸 해서 응원차, 커피차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은 이제 어제 저희 조합원 회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안건이 8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이렇게 회의를 할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안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얘기할 안건이 8가지였는데 어제는 그 중에 한 6가지 정도를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진행하는 건 분야별 모임. 근데 이거 약간 제가 클럽하우스를 안 해보긴 했는데 클럽하우스로? 클럽하우스는 아니고 이제 줌이지만 목소리만 사용해서 그냥 서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분야별 모임인데 저는 아마 가수 쪽 이야기, 가수 어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계획 중이고 6월 안에 할 계획입니다. 이건. 6월이 지금 얼마 남았는데 발등이 따끈따끈해요. 네, 그래서 발등이 지금 따끈따끈한데 아무튼 6월 말에 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현장 갑질 실태 조사 이게 조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연간 일정에서 6월, 7월, 8월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질문을 이제 현장 갑질에 관한 설문조사니까 아무래도 질문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합원 내에 질문 선정이나 관련된 이 실태조사 TF팀을 만들어서 좀 자주 논의를 하고 조금 퀄리티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무엇이든 언제든 들어드립니다. 이게 있는데 또 무언들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지금도 그 카카오 채널이죠. 패션워시 채널을 통해서 상담은 항상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든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예 조합원 분들이랑 같이 뭐
월수금이면 월수금 이런 식으로 요일을 나눠서 좀 상담을 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물론 지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요즘에도 지식인이나 카페 같은데 뭐 스타일리스트를 지망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 카카오 채널을 소개해주면서 이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뭐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걸 직접 저희가 다가가는 상담 사업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 놀러오세요 패션워시 유니온 이 사업은 원래 상시 사업이었는데 사무실 이사하고 나서도 그렇고 이게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는 면이 커요. 그래서 하지만 또 약속 잡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사무실로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놀러오는 프로그램을 놀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짜가지고 사무실 자랑도 할 겸 그쵸. 겸사겸사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망생을 만났던 거는 작년인가요? 그게 올해 1월인데요. 이게 저희가 7월에 또 지망생 모임이 잡혀 있어요. 그 1월, 7월 해가지고 사실은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방학 기간을 노려서 좀 시간 여유가 되실 때 직업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직자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약간 뭐 강연이라고 하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현직자와의 Q&A 아니면 뭐 현직자가 들려주는 현장의 이야기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몇몇 분 또 섭외가 된 상황이라서 7월 중으로 7월 26일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하반기 사업 계획 말할 때 제가 여쭤봤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아니 그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좀 종종 하는 얘긴데 뭐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성인용 키자니아 만들어 달라는 키자니아 아세요? 그러니까 진로 탐색 그거죠. 어린이들이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소방관 체험, 뭐 경찰관 체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들한테는 왜 키자니아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약간 키자니아 패션워시 편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해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좀 되게 많은 사업들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총회 자료집도 보다 보니까 오늘 소개드릴 사업인 계산기 TF는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름이 좀 다른 건가? 싶기는 했는데 그 총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회 전에 발족한 TF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 사업은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총회 자료집이 4월 중순에 나왔는데 저희 계산기 TF는 2월 중순에 아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찾으신 것 같고 사실 그때 계산기 TF는 패션워시 유니온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진행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본부랑 계산기 TF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임금체불 진정을 같이 넣어드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업이 조금 다른 게 계산기예요. 직접 계산을 도와드려요. 사실상 인력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이게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금액을 이제 진정 넣는 걸 도와드리는 식의 임금체불 진정이 많은데 사실 패션워시 분들은 일단 자기가 몇 시간 노동했는지를 잘 모르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고 이게 매일매일 다르고 사실은 또 뭐 내가 이걸 퇴근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왜냐면 또 부르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연락도 기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딱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대행사에 갔는데 실장님 컨펌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니까 일하는 시간 맞아요.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가 옆에서 이거는 근로 시간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치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근로시간 자체, 그러니까 금액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그 이분들이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 50만 원이었는데 뭐 50만 원을 떼먹었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시급으로 따지면 5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계산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180인데 뭐 120만 받았다 그러면 60 더 받으면 되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50만 원을 안 받았지만 사실상 내가 일한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그 이상, 훨씬 이상이니까 그 실질적인 내가 진짜 실제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 최저시급 곱하기 내가 일한 시간을 하면 그냥 그 월급 안 받은 거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그게 복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거, 거기다가 뭐 최저시급을 곱하고 뭐 추가 연장 근로 같은 거를 또 뭐 곱해드리고 막 이런 거를 정말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는 TF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라니님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옆에서 뭐 서희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마라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놀랍고 되게 재미있는 새로운 세계를 늘 발견하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근데 라니님도 되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새로운 세계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전혀 없어서 근데 청년유니온에서 패션워시 지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전에 또 그 풀한 영상 이런 것도 되게 유심히 보고 이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제가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몰랐거든요. 관심은 계속 있었는데. 네, 근데 영미님이 TF 한번 해보실래요? 해가지고 그런 게 있군요 하고 제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ETF가 막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오픈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섭외 수준으로 TF1을 구하지 않았나요? 일단 저는 섭외받은 것 같은데. 저도 웹자보를 막 계산기 TF1 모집합니다 막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정예였다. 그런 건가요? 이 최정예 멤버가 누구였나요? 멤버는 일단 서희님이랑 영민님이 계셨고 윤희님이랑 다경님이랑 재성님이랑 민주님. 그냥 저희 조합원이셨군요. 네네, 저희 조합원분들. 네네. 그렇구나. 네네, 맞아요. 저는 패션워시 유니온의 조합원님들, 패션워시 분들이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때는 또 준비위원회 당겨서 조합원이 많지 않기도 했고, 이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당시에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할 때였어요. 2월이 진짜 제일 바쁠 때여서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저부터가 신경을 많이 못 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그 준비위원회 조합원 분들도 많이 신경을 못 쓰셨고, 거의 본부 분들이 이제 저희 그냥 조합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거죠. 이거 패션워시 그 ETF가 굴러갈 때 또 어쨌든 총회 또 출범 총회를 또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되는 시점이기도 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잠을 아예 그냥 못 자고 일할 때라서 제일 바쁘게 일할 때라서 심지어 그때가 아플 때였어요. 허리 때문에. 네, 아플 때여서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TF를 이제 제가 주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문서희 기획팀장님이 주축을 하고 또 최정예 멤버들도 모아주시고 막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막 모임을 하고 하실 때도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진정을 넣어서 성과가 있고 이런 게 저한테 이제 보이니까 진짜 그때 너무 감사드렸죠. 네. 진짜 막 사람들이 신청을 막 했다 그러고 그때 또 사무실로 막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가 본 장면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 그 서희 팀장님께서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 해주시고 그리고 근데 이거 혼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뭘 떠올려서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이제 사무실에서 그 쓰실 때까지 옆에서 뭐 물론 서희 팀장님 일 워낙 많으니까 본인 일 하시면서 기다렸겠지만 막 계속 기다려주시고 근데 그걸 옆에서 어쨌든 같이 하고 있는 그 감각을 되게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혹시 몇 명이나 신청하셨을까요? 사실 신청하신 분 한 세 분? 그러니까 네. 이게 신청은 그보다 많이 됐는데 이게 진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월급 받은 입출금 통장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반려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진짜 진정을 넣은 분이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제 딱딱딱딱 정리해서 이제 뭐 얼마가 임금 체불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자료가 있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많이 모으게끔 맞아요. 그거를 홍보를 많이 아직 그때 많이 모르실까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저는 조금 그때 지금도 충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주로 업무 지시를 받으니까 요즘 다른 업종도 그렇고 그걸 무조건 저는 저장을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뭐 예를 들면 팀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니면 그 실장이 뭐 보기 싫어서 뭐 이런 이유로 그냥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분도 모르셨겠죠? 이게 그쵸. 중요하다는 게 진짜 그 당시의 감정으로 너무 이게 악에 바치고 너무 안 좋게 끝나니까 진짜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지우셨겠죠. 알죠. 네, 그쵸.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지우지 마시지. 저희 조합원 분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푸념하시는 게 내가 그걸 지웠을까 왜 그걸 안 지웠으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만데 뭐 이렇게 되게 후회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웹자보 같은 걸로도 여러 번 발신을 하긴 했는데 진짜 일을 그만두기 전에 챙겨야 할 거 이제 대화 기록이랑 뭐 이제 출퇴근 시간 기록이나 이런 거 진짜 꼭 챙기시라는 거. 근데 이게 되게 나한테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나한테 일어나나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쵸. 하다 보니까 잘 기록 남기는 거는 진짜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런 부분을 특히 뭐 사회초년생 분들이면 더더욱 좀 더 그냥 알려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지. 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는 좀 덜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내가 지금 일한 만큼 못 받는다는 거는 다 알아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게 너무 자명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이만큼 떼어 먹어줬다고 해서 그걸 다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편의점 알바를 해서 뭐 최저시급보다 뭐 10% 못 받았다 하면은 아이고 나중에 신고해서 이걸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거 딱 불법이고 이거 너무 안 됐고 나 이거 나중에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너무 이게 업계의 관행적인 걸로 뭐 한 달에 월급 50만 원, 60만 원 이게 너무 딱 머리에 박혀 있고
내가 여기서 독립해서 뭐 실장님이 되려면 이걸 견뎌야 된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팀에서 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서 내가 얼마를 못 받았고 이거를 기록한다는 개념 자체가 많지 않아요. 여기서는. 도제식이라는 게 약간 좀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업계가 좁아서 그럴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패션 업계고 이게 방송 업계와 패션 업계가 걸쳐 있는 이런 패션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악행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예술계의 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있죠. 뭐. 그러니까 약간 노동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쵸. 예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일단 직원처럼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생처럼 너는 나한테 이걸 배우러 왔어. 이런 게 그게 조금 그러니까 그게 뭐 배우러 온 거는 맞다 하되 그게 노동과 같이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노동으로 봐줘야 되는 건데 그쵸. 뭐 진짜 뭐 실습생처럼 정말 일만 배우고 교육 저희가 뭐 직장 내에서 교육 이렇게 강의를 듣듯이 그렇게 강의를 듣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도 현장에서 본인이 눈치 맞아요. 봐가면서 본인이 배우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후려쳐서는 안 되죠. 그냥 일반 직장 다녀도 배워요. 근데 그렇죠. 그거 돈 받으면서 배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뭐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돈을 받고 배워야 된다. 맞아요. 돈은 줄 건 주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사람들 신청 많이 들어왔던 게 현수막 따는 것도 효과 있지 않았었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라니님 현수막 달러 안 가셨었나요? 맞아요. 현수막 달러 갔었는데 근데 현수막 달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막 유튜브 댓글 같은 것도 일일이 한 번씩 다 달아보고 또 여러 가지 막 학교에다가 공문 같은 걸 보내보기도 하고 그런 적도 하셨구나. 네. 카톡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려봤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는 반응이 크게는 오지 않더라고요. 은근히 사람 다 온라인에서 살지 않았어요? 보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현수막을 달러 가니까 그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 패션호씨 분들이 바쁘셔가지고 그 현장에만 정말 있나 봐요. 온라인 세계에 있질 못하나 봐.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고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거 엄청 빨리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아니 그래도 며칠 가지 않았어요? 아닌가? 제가 들은 거는 굉장히 빨리 떨어진 걸로 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또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현수막 달러 갔을 때 얘기 아니었나요? 너무 더웠다는 얘기? 그거는 맞아요. 이제 그 커피차 이야기고 그 이제 청담동 현수막을 달러 가셨고 라니님께서 저는 이제 상암동 현수막을 달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상암동 꽤 오래 갔어요, 그래도. 그래요? 네, 실제로 저희 조합원 분들이 뭐 MBC 앞에 있는 거, SBS 앞에 있는 거 그런 거를 직접 보셨다고 막 사진도 찍어서 막 이제 현수막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제 바람 불고 하면 그래서 막 그런 거 찍어서 막 여기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남아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주 이상 간 거, 3주? 3주까지도 간 거 같아요. 오래됐다. 아닌가? 한 2주? 2주? 청담 쪽인가 봐요. 청담 쪽이 아마 뭐 치안이 좀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잘 관리를 하신 걸 수도 있겠다. 도로가 깔끔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덥긴 더웠잖아요. 이상하게. 패션호씨 움직이는 야외. 아니 근데 그때는 겨울이었구나. 네, 그때 좀 봄 초봄이어가지고 그때는 추웠어요. 네. 춥고 덥고. 네. 어떡해.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그래도 성과가 있을 수 있다면. 아유 그럼요. 네. 현수막 그러니까 청년유니온에서 사실 홍보할 때 현수막 달고 홍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거 거의 현수막을 잘 안 달아요. 저희 현수막 한다 하면은 토론회 여기 벽에 붙이는 뭐 아니면 행사 벽에 붙이는 현수막인데 홍보용 현수막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어떤 대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100번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발신하는 것보다 그 어시분들이 진짜 길을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일터인 거죠. 일터에 그냥 현수막을 딱 걸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눈이 보기 싫어도 보이는 거죠. 이제 길을 가다가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뭐 저희 광고처럼 뭐 하루 종일 지나다니면서 광고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스며든 게 아닐까. 인스타도 근데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가 근데 인스타그램은 생각보다 이제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인스타그램 자주 하고 하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인스타그램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건지 맞아요. 매번 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당사자 후기가 좀 있었나요? 당사자 후기? 그래도 저희 TF 신청해 주셔가지고 같이 계산해드리고 그러고 다시 돈을 돌려받으시거나 진정을 넣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후기를 다시 이렇게 써서 주시고 좀 하셨더라고요. 계산기 팀에? 네. 아니 실제로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 계산기 TF로 만난 분이 이제 조합원이 돼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좋고 저는 그 후기를 봤을 때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막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정리를 저희가 자료를 되게 체계적으로 딱딱 해드린 거잖아요.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때 실제로 그 임금을 체불하신 실장님이랑 대면할 때도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렇게 임금 체불 진정까지 가게 되면은 안 좋게 끝나는 걸 걱정하시잖아요. 뭐 이제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이 업계를 떠날 것도 아닌데 안 좋게 끝나면 어쩌나 싶으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이런 후기를 보면 뭐 실장님과도 이야기가 좋게 끝났고 뭐 서로 도울 거 도우면서 잘 지내자 미안했다라는 사과까지 들었다는 이제 후기를 남겨주셔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분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 또 저희한테서는 엄청난 선례를 남겨주신 거예요. 좋은 선례를. 그러니까 돈 받을 돈도 받고 관계도 유지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끝났다. 이게 꼭 그 돈을 못 받은 돈을 받아내면 사이가 완전 틀어진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완전 악당이어서 돈을 떼먹었다기보다 뭐 진짜 무지하신 분도 있을 테고 이런 법적인 거에 있어서 아니면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게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다 자행되고 있는 일이니까 감각이 무뎌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실장님도 내가 미안한 짓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도 해보시라. 그리고 이렇게 뭐 했는데 뭐 자기 연락처를 차단하거나 아예 뭐 방법을 막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경우에는 저희 패션쇼 유니온에 찾아오시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너무 든든하네요. 그 라니님은 이거 계산기 TF 하시면서 그 사실 이렇게 뭐랄까 일반적인 알바라던가 뭐 그냥 뭐 편의점에서 흔히 보는 뭐 편의점, 카페 이런 데서 알바하는 분들의 그 계산법은 비슷하겠죠. 근데 약간 상황 같은 거를 좀 인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계산기 TF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 어떤 일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래도 실제로 계산을 해드린 거가 정말 약간 어디서도 해보지 못할 경험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사례를 소개해주신 그분의 계산을 했거든요. 어머. 근데 일단 그분의 그 근무 일지를 봤잖아요. 근무 일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서 이걸 다 해야겠구나 하고 그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정말 체불 임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얼마나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약간 진짜 좀 상상도 못한 숫자라 가지고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만큼을 못 돌려받았다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기간은 얼마나 일하시는 거였어요? 한 9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년도 일하지 않으셨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의 어시분들이 그러세요. 일반적인. 그 계산하면 생각보다 엄청 크게 나와요. 하루를 네. 오래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스케줄이라고 해서 뭐 방송국 스케줄을 가거나 뭐 대행사를 가거나 해도 이게 오전부터 뭐 늦게 끝나면 새벽까지 그냥 쭉 매여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쌓이고 9개월까지 되면은 진짜 그거 돈 1,000만 원 나오죠. 그 옆에서 좀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좀 친해지셨나요?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저도 옆에서 그 서희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같이 교통카드 한번 언제 찍었는지 보자 이런 거 막색하면서 하는 거, 그걸 서희님이 거의 다 해주셨거든요. 사무실에 계시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참가를 못했고 그래서 서희님한테 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희님이 그 당사자분이랑 직접 만나셔서 사무실에서 같이 한 몇 시간 잡고 한번 날을 잡아갖고 싹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무 일지를. 그래서 근무 일지를 이렇게 정리된 거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서희 팀장님이 붙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공 같은 느낌으로 계산을 정말 또 해주시는 역할을 하셨군요. 진짜 수고하셨네요. 서희님이 진짜 많이 도맡아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듣기로 이 TF가 어떻게 집요한 계산기잖아요,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영민님이 그렇게 엑셀을 잘하신다고. 그래서 영민님께 그 엑셀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약간 모인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진짜요? 네. 배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엑셀식이나 이런 파일을 보진 못했거든요. 제가 직접. 저는 처음에 엄청 걱정했단 말이에요. 엑셀로 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엑셀을 너무 잘 못해갖고 어쩌죠? 했는데 영민님이 그냥 아예 베이스 틀을 딱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물고기를 잘못 뽑아야지. 물고기 그냥 주면 어떡해. 아니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그래서 그 패셔너시 임금 계산 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집요한 계산기 TF가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저희는 임금체불 진정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폼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중요한 성과 중에 또 하나네요. 그렇죠. 선례를 남긴 거죠. 어쨌든. 또 혹시 그 활동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건 좀 힘들었다라던가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래도 커피차 그 캠페인을 간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최근 일이기도 하고 직접 그 압구정 로데오에 가서 패셔너시 분들 좀 일하는 시간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 뵐 수도 있고 만나 뵈서 직접 커피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일단 그분들의 일터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좀 인상 깊었고 그런 야외 캠페인을 하는 게 또 재밌었어요. 그날이 저희 이사 뭐 포장하는 날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포장을 그때 했었나요? 되게 최근 한 번 나갔죠? 몇 번 나갔죠?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나갔죠. 그럼 그때가 맞을 것 같은데 그날 엄청 더웠잖아요. 맞아, 진짜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진짜. 그날을 얘기하신 거였어요? 네, 아까 전에 그날이 오늘보다 더 더웠죠? 라고 한 게 그날을 얘기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때 저는 집에 가서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집에 갔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또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제가 또 신발을 선택을 잘못했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나왔다. 근데 샌들이었어요, 샌들. 그러니까 구두까지는 아니고 샌들이었는데 예쁜 신발 신은 거죠. 오랜만에 밖에 나간다고. 그래서 예쁜 신발 신어가지고 발은 다 아프고. 근데 또 집에 가는 길이 원래 뭐 예를 들면 30분 걸릴 거면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지하철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그냥 아예 멈춰버리고.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도 사람들이 다 버스를 몰리니까 장난 아닌 그런. 근데 또 저뿐만이 아니라 서희님도 그날 집에 가서 약간 더위 먹은 것 같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셨다고. 그날 아이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서희 팀장님은 그런 사무실로 거예요? 오셨죠. 아, 왜냐면 그런 거예요? 그날에 제 기억에는 그날 하고 커피차 하고 근데 그 커피차가 저희가 또 다른 커피차가 있었긴 했어가지고 아, 네네. 그게 같은 날인지는 약간 헷갈리네요. 혹시 그 커피차가 맞을 것 같은데 그 약간 원래 되려고 했던 데랑 조금 떨어진 데 돼가지고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그 딱 신고한 그 자리에 됐어요. 5월 14일이라고 돼. 5월 14일? 네. 근데 어쨌든 그날 더위에 너무 고생을 다들 하셔가지고 물론 커피도 마시면서 잠깐씩 이제 그늘에 쉬어가면서 한 거죠. 근데 이사 맞아요. 맞아요? 어머 포장했던 날 맞아요. 서희님 고생하셨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 하고서 다시 들어가서 또 뭐 이렇게 더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날 사실 같은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희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주민분들인가?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일하시고 또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물어보시면 저희 그 패션워시라는 그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그분들을 응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짐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알죠 이렇게 맞아요. 하시면서 그 정말 패션워시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거기도 한데 동시에 근처에 이제 그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존재를 알렸다. 그쵸. 맞아요. 그런 성과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저희가 진짜 패션워시들이 많이 다니는 거는 골목골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집회 허가된 곳이 대로변이었는데, 대로변이어서 그런지 패션워시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진짜 일반 시민분들이 진짜 많다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힘들게 일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냐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야외 오프라인 캠페인이라는 것도 맞아요. 되게 의미 깊은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약간 뭐라 하죠? 홍보력이 어떤 그날이 그 날씨가 한몫을 했던 게 보통은 이제 뭐 커피 마시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좋았던 게 날씨가 정말 땡볕이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우시죠?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휙휙 하면서 아이스 커피 하면서 다 보시고 공짜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쵸. 이제 이벤트로 받아가세요. 뭐 한 잔씩 받아가세요 하니까 그 날씨가 그래도 멘트를 할 때 한몫한 것 같아요. 야, 더우시죠? 하면은 이제 일동 집중. 이게 저희가 그 커피차 이벤트에 약간 조금 꽂혀가지고 요즘 사실 원래 청년 유니온의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업장을 들어가서 방문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것 같아 보이시는 이렇게 그 분들이 보이면 저희도 가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밖에서 봐요. 본 다음에 이건 사장님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들어가서 응원하는 뭔가 이렇게 드리고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장 방문 캠페인을. 근데 요즘에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작년에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종교적인 그쵸. 그런 것도 있었다 보니까 좀 경계심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남이 주는 걸 함부로 받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땡볕에 아이스 커피를 퍼주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알리는 이런 캠페인이 참 좋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커피차 이벤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많이 올해도 아직 반니나 남았으니까 좀 사람들 찾아가 뵐 수 있는 이런 캠페인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좀 계산기 TF 활동을 마무리하셨는데 좀 마치신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일단은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패션워시이고 내 당사자, 내 입장의 문제니까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다른 TF도 그렇고 여기 청년유니온 그냥 조합원 분들이 패션워시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자기 본업이 있고 생활이 있는 삶이 있는 건데도 시간을 내서 이제 해주시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서희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이 청년 유니온의 기능인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어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하게 해주는 게 이 청년 유니온의 기능이 아닐까 약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다 각박하잖아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권리 찾기 바쁘고 이런 건데 이제 더 취약한, 더 목소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까지 심지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사업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단초를 쌓아주셨으니까 이제 다 떠먹으세요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 내부에서 또 그리고 이제는 패션워시들이 직접 이런 또 집요한 계산기, 집요하게 계산해주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멋있죠? 멋있어요. 나니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마라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되게 되는 게 패션워시 이쪽은 정말로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래도 청년 유니온 안에서 이쪽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계속 알려주고 하니까 저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TF까지 참여를 어쩌다 보니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다른 노동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알게 됐고 그리고 실제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좀 되게 와닿게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맞아. TF를 경험했으니까 정말 더 알게 되는. 네, 진짜 어느 정도로 열악하게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그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그 간접 경험도 엄청난 경험, 나한테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업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그 세계를 확장해 간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패션워시도 청년 유니온에 들어와서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청년 유니온의 세계를 점점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거고 각자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거를 도움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사실 그 마라님께서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저희가 약간 특별 기획 사업처럼 해가지고 좀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떨까 했거든요. 근데 그 캠페인이 처음에는 이제 80 아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 80만 원을 아웃시키자. 이 업계에서 아웃시키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럼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50만 원이 지속되는 거다. 이거 흔히 있는 그런 떠넘기기죠. 책임 떠넘기기인데 어시들도 역시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이 실장님, 이 스타일리스트의 패션 감각을 배우고 싶고 이 스타일링을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연예인 밑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 돈 50만 원 준다고 해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러면은 임금 자체를 이 어시들이 부르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업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정적이신 편이고 그런 편이라 그럼 차라리 이제 구직을 할 때 그런 임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50만 원부터 해서 80만 원까지가 제일 요즘 평균적인 거거든요. 50만 원에서 80만 원. 그쵸. 근데 50만 원도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80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80 아웃을 하면 시장들이 눈치를 보고 90으로 올리지 않겠냐. 뭐 이게 이건 단순한 생각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게 점진적으로 그다음 90 아웃, 100 아웃 해서 점점 올라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제가 계속 회의 때 했는데 근데 어제 회의에서는 조금 그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아 그럴 거면 그냥 최저임금 지급하라라고 캠페인을 하시라 이렇게. 근데 뭐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죠. 최저임금 지급하는 게 당연히 맞는 캠페인이긴 한데 아 그게 과연 와닿을까? 그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80만 원을 주는 사람이 당장에 10만 원 좀 올려줘 하면은 재고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갑자기 180을 다 줘 하면 100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건데 그걸 줄까? 이런 의문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게 지급하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최저임금 지급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을까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이게 임금 협상 같은 건데 그쵸. 그거를 최저임금 달라고 거의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임금 협상 같이 이제 실장편 네. 실장 입장이랑 그 어시 입장으로 해가지고 네. 그 뭐랄까 연습 같이 그래도 시뮬레이션 같은 네. 거를 좀 해보는 프로그램을 해봐도 네. 좋겠네요. 계속 방패와 창에서 그렇죠. 아니 근데 뻔해요. 지금도 여러 번 했고 막 우리도 그쵸. 힘들다. 아 그럼요. 네, 그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대응할지 그런 걸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 짜보는 근데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싸우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임금 협상을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상 협상이 아니라 이거는 맞아요. 그냥 일방적인 요구가 돼도 할 말 없는 거긴 하죠. 그렇죠.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 지급하라.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캠페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띠 메고 뭐 지급하라 이거보다는 제가 처음에 80 아웃을 했을 때는 좀 가볍게 가려고 했어요. 저희 요새 재밌는 짤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멈춰. 그것도 착안했어요. 그리고 뭐 틱톡 하는 분 막 이렇게 막 웃긴 짤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80만 원 이렇게 써놓고 막 이렇게 웃긴 짤을 붙여서 그거를 뭐 어떤 저희 단톡방에 뭐 80만 원 공고가 저희는 무조건 월급을 명시하도록 해요. 그걸 규칙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80 이렇게 써있으면 거기다 대고 그냥 조롱하는 그러니까 웃긴 짤 같은 거를 올려서 눈치 보이게 할 수 있게끔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진짜 막 투쟁 이거보다는 뭐야 80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다라는 게 제 의견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하반기로 쭉쭉쭉쭉 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짤 같은 거, 그런 스티커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쵸. 한번 가볍게라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혹시 뭐 자랑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런 거 혹시 특히나 이제 관심 부탁드린다 하는 거. 특히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관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챙길 거 챙기시자. 이제 출퇴근 시간 기록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일에 있어서 뭐 임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통화 녹음하는 거, 뭐 공고 같은 거 캡처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라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라.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상담을 드렸던 내용 중에 퇴직금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갑자기 잘리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근데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냥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본 것도 아니고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실장이랑 나누기 전에 좀 불안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법 조항 같은 거 얘기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꼭 받으시라.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더라도 일단 개인 대 개인으로서 잘 얘기를 해보시라 라고 조언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정말 사실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걱정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였는데, 아, 저는 그런 연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이거 좀 고민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했을 때 그 말하라는 그 사람한테 톡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약간 편하게 패션어시들이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지 했을 때 막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에 관심 가져달라라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보다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 패션어시 유니온 존재 자체를 그렇게 그냥 가깝게 쉽게 생각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주 연락드려야겠네요. 혹시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가 또 거기서 느꼈던 게, 제가 그걸 들었어요. 이번에 유니온 센터에서 한 노동법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기초 노동법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또 자신감을 되게 심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도 그 전에도 이런 노동 상담 비슷한 거를 많이 받고, 이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부로 넘기고 했지만, 이제 또 퇴직금 관련해서도 배운 게 있으니까 딱딱딱 제가 찾아서 이런 조항 같은 거 보내드리고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노동법 강의 아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니온 센터 강의까지 홍보해주시는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그 라니님께서는 옆에서 보시면서, 아니면 또 생각나는 서울 사업이 사업이요? 아무 사업이나 뭐 이렇게 좀 없으실까요? 준비하는 거 많잖아요? 제가요? 서울에서? 같이? 서울에서 일단 가장 최근에 있을 예정인 그런 거는 그 인권 교육? 그게 있는 것 같으네요. 맞아요. 조합원분들이랑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따가 만나러 가잖아요. 강사님이랑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나누려고 저희가 팟캐스트 끝나고 갈 거죠. 네. 좋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권교육. 그 차별금지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되게 최근의 일인데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또 섭외를 한 거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 유니온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한 교육이니까 또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패션어시 지부가 진행한 기획 사업들을 저희가 돌아봤는데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잖아요. 반쯤 왔을 때 한번 뒤돌아보면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패션어시 지부의 사업을 돌아봤는데, 저는 제가 맡은 사업들이나 저 개인의 이제 상반기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팟캐스트 댓글이나 메일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계산기 TF 활동을 나눠주신 마라님과 라니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가리 초대석으로 조합원 라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랜만에 찾아온 노가리 초대석.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안녕.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